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분양시장에 일이 터졌습니다. 12억 용인 분양에 참패가 발생을 했는데요. 앞으로 분양도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은 영상 끝까지 들어보시면요, 무주택자분들이나 유주택자분들 큰 도움을 받으실 겁니다. 영상 시청 전에 구독으로 부자 되시기 바랍니다. 5월 27일 멤버십 영상에서요, 요즘 핫하죠, 운정자의 시그니처와 DMC 가재울 아이파크 당첨 전략을 공개했습니다. 무주택자, 유주택자 어떤 평형과 타입을 지원해야 될까요? 멤버십 영상에서 속 시원한 해답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반적으로 분양을 받아서 후회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왜냐면은 입주만 2년차까지 5년의 세월이 흐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분양 계약을 체결하고 2026년 초에 입주를 하고 다시 여기서 2년 뒤에 입주만 2년차가 돼서 비과세 요건을 충족할 때는요, 분양가보다는 어지간하면 다 올라 있을 겁니다. 아니, 여러분들 생각보다도 더 많이 올라가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면은 5년이라는 시간이면은 유동성은 50%가 증가하고 소득은 30%가량 증가한다고 저희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5년 전에는 굉장히 비쌌던 분양이지만 5년 후에는 와, 정말 그때 사길 잘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쇼킹 부동산은요, 분양을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면 이게 무주택자가 기존 주택으로 내 집 마련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일단 하락에 대한 위험 리스크를 감수해야 되고 흥정을 통해 원하는 가격 만들기도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변 시세 이하로 공급하는 분양은요, 초보자가 접근하기 굉장히 쉽더라. 그래서 많은 무주택자분들 중에서 이런 분양을 통해서 이제 내 집 마련 꿈을 이루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죠. 근데 이 분양은요, 투자자한테는 더 좋은 기회예요. 아니, 최고의 기회예요. 왜냐면은 계약금 10%로 신축 아파트를 소유할 수 있잖아요. 자, 아까 5년 뒤에는 분양가 대비해서 집값이 대부분 올라가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러면은 계약금 10%하고 입주 시점에 전세보증금과 분양가 차익만 마련한다면 분명히 5년 뒤에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겠네. 투자자들은 대부분 다 알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 회복 신호가 나오자마자 장이자의 레지언트나 철선자의 더 헤리티지, 둔촌주공 복도형 아파트가 모두 팔린 이유도 이런 분양이 주는 매력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이런 수요를 노린 시행사가 있다는 겁니다. 투자자들의 요즘 분양 많이 하네, 다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전략을 세운다? 한 놈만 걸려라 전략을 세운다는 겁니다. 대표적인 분양이 바로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입니다. 자, 여기는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 355-3번지 1원에 999세대로 공급되는 아파트 단지입니다. 이름은 용인역 플랫폼 시티라고 되어 있지만 플랫폼 시티 그 지구계획 밖에 위치해 있어요. 그리고 GTX A 노선 역세권에 있고요. 이 플랫폼 시티가 앞으로 좀 발전 가능성이 높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졌습니다. 문제는 분양가였죠. 도정 84제곱미터 국민평수 기준으로 12억대 초반을 책정했습니다. 12억 100에서 12억 3,500만원, 그리고 전용 59 타입은 10억 4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입지는 장기적으로 비전은 있는 곳이에요. 그건 분명하죠. 하지만 미래의 호재까지 분양가에 한꺼번에 반영이 됐습니다. 이 호재들이 전부 다 완성됐을 때 분양가가 나왔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 저희가 당시 멤버십 영상에서 어떻게 다뤘을까요? 그 돈이면 차라리 이걸 사세요. 왜냐면은 12억 이상 아파트는 여전히 서울에서도 기회가 많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때 어떤 아파트 단지를 소개해드렸냐? 자, 당시 분양가와 비슷한 12억대 아파트에서는요,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 전용 84제곱미터 12억짜리를 추천드렸고요. 서판교에서는 판교원 7단지 모아 미래도 12억 3천만원에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 마스터 12억 6천에 전용 84제곱미터 로얄 등 로얄 총 매물을 소개해드렸거든요. 자, 강동 롯데캐슬 퍼스트는 지금 한 달 정도 지난 시점인데 13억부터 호가가 시작되고요. 서판교 지역은 변화가 없네요. 그리고 마곡 13단지 힐스테이트는 13억 2천부터 호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자, 분명히 같은 시기에 공급된 걸 보고 다른 선택을 했으면 시세 차익 기대감이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았다는 거죠. 과연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 계약률은 높았을까요? 일단은 1순위 청약에서 평균 경쟁률은 3.8대 1이 나왔습니다.
와, 저도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생각보다 높았거든요. 전 미달날 줄 알았습니다. 근데 3.8대 1로 일단은 중수한 성적으로 마감이 됐는데, 자, 이것은 좀 개항률을 볼 필요가 있거든요. 자, 지금 같은 경우는 비규제 지역에서 청약에서는요, 당첨자 지위를 포기한다 하더라도 재당첨의 제한이 걸리진 않아요. 물론 청약 통장은 상실하지만, 그래서 가치 있는 통장이 아니면 그냥 한번 찔러 넣어볼만 하거든요. 근데 3.8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지만 실제 무순위 접수에서 나온 거는 589세대였습니다. 전용 59제곱미터는 이제 완판이 됐고요. 74 타입하고 84 타입에서 자녀 세대 물량이 많이 나왔다는 거죠. 최종적인 계약률은 41%였습니다. 자, 절반 이상이 미분양이 났습니다. 솔직히 분양가 너무 높았죠. 그리고 이게 아무래도 투자자 유입될 때 요즘은 투자자들이 좋아하는 게 뭐냐면은 입주 시점부터 잔금 시점까지 좀 차이가 나는 걸 좋아해요. 근데 만약에 잔금 시점이 짧으면은 내가 자금을 또 많이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왜? 이제 분양가 대비 전세가 시세가 낮기 때문에 그 계약금 대비 전세 시세 부족한 것을 현금 마련해야 되는데 기간이 짧으면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분양 특성상 투자자도 좀 비선호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하지만 시행사는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성공이다, 아니 대성공이다. 일단 만약에 초기 계약률이 20% 이하였잖아요. 아마 분양가를 다시 설정할 가능성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계약률이 41%나 나왔잖아요. 이것은 시행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성공적인 분양으로 보셔야 됩니다. 시행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분양은요, 수백 대 1의 경쟁률이 아니에요. 이거는 분양가 책정 실패입니다. 자, 올 초에 영등포차의 디그니트 분양했을 때 수백 대 1 경쟁률 이런 식으로 나왔었거든요. 이거 시행사 조합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결과였어요. 너무 분양가를 낮게 책정했었다는 거죠. 여기 좀 뒷이야기가 있죠. 원래 영등포 지역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었는데 이게 해소가 되면서 그냥 자유롭게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 분양 직전에 책정해 놨었던 분양가 상한제 적용 기준 분양가를 시공사인 GS건설에서 그냥 그대로 밀어붙이는 게 어떻겠어요? 권유했더니 이것을 오케이 그냥 진행해보자 했더니 수백 대 1 경쟁률이 나왔다는 거죠. 조합원 입장에서는 좀 더 추가 분담금 또는 이익을 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친 겁니다. 시행사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시행사 입장에서 가장 좋은 분양은 초기 계약률 40에서 70%에서 선착순 분양까지 간 다음에 완판이 되는 거예요. 이게 분양 이익의 극대화라는 거죠.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는 자, 분양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아마 이런 방식을 선택했고 결과는 좋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제 시행사인 MD에는 시행시간을 무기로 버틸 겁니다. 할인 분양 안 할 거예요. 왜냐면은 기준금리 인하도 뭐 1년 안에 이루어질 것이고 GTX A노선 개통되면 또 다시 여기에 호재가 있네 하면서 또 관심 있는 투자자 생길 것이고 용인 플랫폼 시티에서 기업 유치 소식이 들으면 그거에도 또한 반응할 것이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사업 추진에 따라서 용인에서 공급되는 신축 아파트니까 또 투자 수요가 몰릴 것이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은 완판이 될 것이다. 아마 시행사에서 더 많이 알고 있을 겁니다. 예전 광진구 그랜드 이 편한 세상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어요. 정말 그때도 고분양가 논란이 나올 정도로 집값이 이제 분양가가 높았었거든요. 당연히 초기 계약률이 90%가 안 됐어요. 그 이후에 뭐 중도금 대출 조건 완화하고 각종 혜택을 제공하면서 이제 분양률을 이제 70%까지 끌어올렸는데 그 이후에 어떤 결과가 나왔냐? 기준금리 인하 2번을 하니까 부동산 시장이 과열로 바뀌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미분양 물량이 소화된 것뿐만 아니라 분양받은 사람들이 막대한 시세 차익을 얻었다는 거죠. 아마 이 편한 세상 용인역 플랫폼 시티도 이때를 기억하고 앞으로 다가올 금리 인하 시기를 기다리면서 이제 선착순 분양 물량을 소진시켜 나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럼 이것을 본 다른 시행사는 어떻게 움직일까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려고 하겠죠. 왜? 분양가 자율화 시대니까. 그래서 최대한 높은 분양가를 받으려고 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도 주의를 하셔야 돼요. 좋은 분양을 고르는 안목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무주택 청약자가 청약을 넣기 전에 살펴보셔야 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기간 추천 경쟁률 확인이에요. 자,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복지 메뉴에 새 소식으로 들어가시면은요, 기간 추천, 이제 장애인 기간 추천에 대해서 안내문이 뜨게 됩니다. 그리고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 들어가셔서 주택
특별공급 알림 소식을 들어가시면은요. 자, 여기서 기간 추천의 현재 결과를 미리 알 수가 있습니다. 언제 여러분들이 특별공급 접수하기 이전에, 그래서 실소자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미리 확인이 가능한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의왕시 내손동 인덕원 퍼스빌 현재 아파트 분양 중에 있죠. 여기가 좀 분양가 논란이 있어요. 전용 59제곱미터가 7억 7천에서 7억 8천, 74타입은 9억 2천, 84타입은 10억 8천만 원인데 여기가 기가 막히게 비역세권이에요. 물론 주변에 교통호재가 많은데 그 주변 교통호재를 싹 다 비껴가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전용 84제곱미터 10억 8천, 그리고 전용 59제곱미터 7억 8천이 책정했는데 확장비도 굉장히 비싸게 받았어요. 자, 그럼 실소자 입장에서는 내가 과연 이것을 처양 넣어도 될지 안 될지 궁금하잖아요. 뭐 일반 공급이야 특별공급 경쟁을 보면서 접근하면 된다 싶더라도 특별공급 접수하려는 분들은 야, 이거 괜히 당첨됐다가 특별공급 기획만 날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인덕원 퍼스빌 중소기업 근로자 특별공급 추천자 커트라인을 보시면 좀 이해가 돼요. 자, 보시면은 49타입은 1명이 신청했고요. 59타입도 1명, 59B타입이 3명이 신청했습니다. 커트라인은요 30에서 40점대로 낮았어요. 자, 근데 여기서 3개 타입만 아마 모집 공고를 올렸을까요? 그렇진 않겠죠. 13가구를 모집했는데 그중 5명만 접수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는 실소자가 그렇게 관심이 많지 않은 단지구나, 분양가가 문제가 있거나 입지가 문제가 있구나,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보고 접근하시면요 여러분들이 소중한 청약통장 아낄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시점에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에게 필요한 3가지가 있습니다. 자산을 고르는 안목, 이거 정말로 중요합니다. 올라갈 만한 자산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죠. 아까도 선택이었습니다. 분양이었냐, 기존 주택이었냐, 기존 주택에서 어디가 많이 올라갔냐, 특징이 있거든요. 그 자산을 고르는 안목 여러분들이 키우셔야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되는 거예요. 또한 사야 할 때와 팔아야 할 때를 아는 지식, 이거 3번만 사이클 지나가도 여러분의 인생은 달라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험을 즐기는 용기, 이 3가지 모두 저희 신간서적 부자들의 부동산 노트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서점에서 쉽게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마치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